안녕, 푸쌤이야. 지난 시간에 엔트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 오늘도 즐겁게 수업해보자. 엔트리의 화면 구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맨 위쪽에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실행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실행이 실제로 되어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래 보면 엔트리봇이라고 적혀져 있고 뭐 X, Y 크기, 방향, 회전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오브젝트를 추가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목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록들이 많은 곳이 있죠. 시작. 여기 블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블록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블록 꾸러미라고 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블록들이 쓰임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들은 움직임에 들어가 있고 생김새에 관련된 블록들은 생김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차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오브젝트의 모양이 따로 있어요. 모양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소리는 소리를 추가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추가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변수나 신호, 리스트, 함수 등을 추가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해서 추가하면 추가를 할 수 있는 탭이 딱 나오죠. 자, 그리고 이쪽에 블록들이 있는 곳.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큼 움직이니까 10번 반복, 10만큼 움직이는 게 10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100만큼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블록을 갖다 붙이는 이 부분을 블록 조립소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상단 메뉴에는 또 이렇게 지금은 블록 코딩이죠. 오프라인 작품을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현재 하던 거를 하지 않고 또 새로 만든다든가 저장을 하거나 또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는 상단 메뉴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형을 선택했고 한국어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정도 알면 화면 구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브젝트 추가는 여기 보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러스 오브젝트 추가하기.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 다양한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추가해 볼까요? 저는 강아지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추가를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뭐 엔트리봇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고요. 자, 엔트리봇이나 뭐 이렇게 엔트리봇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오브젝트들도 있지만 배경 오브젝트도 있어요. 배경 오브젝트. 만약에 제가 이렇게 꽃밭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뒤 배경이 꽃밭이 되죠. 그래서 배경 오브젝트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오브젝트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글상자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도 있고 팔 올리고 새로 그리는 오브젝트도 있는데요.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오브젝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요거는 아시죠? 요 조절점을 크기 조절점이 총 8개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크기를 일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으로 되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그리기 기능을 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연필인데 왜 연필 중간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중심점을 연필 흑심 있는 쪽에다 끌어다 놓으면 흑심 있는 쪽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이 파란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지금 엔트리봇이 지금 코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 이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동 방향 화살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동그란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모양을 돌릴 때 쓰는 방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할 때 쓰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추가하고 본인이 또 오브젝트를 그려보고 그런 기능들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유 창작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 알려주었는데요. 자, 여기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다시 플러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들어가서 파일 올리기, 새로 그리기 있는데 제가 일단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새로 그리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새로 그리기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로 이동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본인이 그리고 싶은 오브젝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냥 뭐 깡통 로봇 같은 거를 만약에 윤곽선은 저는 없앨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죠? 또 뭐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뭐를 하나 그렸다 하면 여기서 파일에서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로 추가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도 블럭을 갖다가 뭐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블럭을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하면 얘도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조금 그림들을 그려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 다운을 받아서 저희 창작으로 만드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요. 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뭐 좋아하죠? 뭐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뽀로로를 검색해 볼게요. 뽀로로를 검색하면 뽀로로 너무 옛날 건가요? 포켓몬스터를 검색을 해서 이미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미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할게요. 포켓몬스터 저장을 하고 한번 엔트리에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파일 올리기 해서 바탕화면에 포켓몬스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배경이 흰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나는 너무 싫다. 이거를 여기서 지우기로 이렇게 지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싫다,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아까 저장을 해놓았던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흰 배경을 지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해서 이 흰 부분을 딱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흰 배경이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다시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트리로 가볼게요. 파일 올리기, 지금 요거였죠. 해서 추가를 하면요, 지금 뒷 배경이 이렇게 없어져 있죠. 그래도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일일이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서 글상자를 이용해서 게임 같은 걸 만들면 게임 오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삽입에서 도형. 여기 파워포인트는 좋은 게 도형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그린다던가 뭐 할 수가 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면, 네, 아까 다시 여기서 파일 올리기에서 갖고 와주면 이런 식으로 또 오브젝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추가해주는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아주 친구들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자유창작 프로젝트를 할 건데 다 다른 프로그램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수업 마지막에 제출할 프로그램에 사용할 오브젝트들을 미리미리 하나씩 그려놓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생 코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